자, 잉글랜드는 결승 무대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또 그 잉글랜드 또 현지 팬들이 뭐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 좀 너무 문제가 많던데요. 막 뭐 저기 뭐야 원정팀 팬들 막 때리고 코로나 검사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좋아요. 예전 훌리건이라고 얘기하던 그런 본능은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 네. 일부가 그런 거겠지만 이런 거 보기 안 좋죠. 매우 안 좋죠. 네. 국가 대항전인데. 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우스게이트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잉글랜드 대표팀에 대한 경기력이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왜 도대체 제이든 산초를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는가. 네. 그 다음에 잭 그릴리쉬에 대해서 나오면 잘하는데 왜 적극 기용하지 않는가. 데클란 라이스와 켈빈 필립스의 중원 왜 이렇게 답답하게 경기 운영을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 결승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이 도대체 결승, 나는 내가 태어난 다음에 본 메이저 대회에서 잉글랜드가 대표팀으로 결승 가는 걸 본 적이 없었어. 사실 어쩔 수 없죠. 왜냐면 66년도가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네.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 그러니까 일단 기다리고 있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어찌됐든 승부차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 감독을 마냥저냥 막 욕하기도 좀 애매한 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결승전 그 승부차기 때 했던 그 판단, 그리고 이렇게 결국에 우승을 못할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 스택이 쌓여왔던 그 비판의 어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일단 사우스게이트의 이번 대회 어떤 레이스를 정리해보면 밸런스 위주의 팀을 확실하게 꾸려놨죠. 밸런스, 그리고 조금은 수비 위주의, 네, 아니 많이 수비 위주의. 많이죠. 예. 진짜. 많이 수비 위주, 많이 밸런스 위주. 그래. 네, 그냥 이 두 가지에 치우쳐져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하고 싶지 않은 건 결과를 어쨌든 냈다는 그래, 거예요. 결승 갔는데 뭐. 네, 뭘 할 근거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혹자는 대주는이 좋았던 거 아니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네. 대주는 좋다고 해서 또 다 결승 가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냥 이 평가절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걸 우리가 다 그래도 짚어봐야 되니까 분명히 이 감독이 모르긴 몰라도 월드컵까지 갈 겁니다. 그렇죠. 네. 내년까지는. 그래서 뭐 잘했던 부분들 일단 몇 가지를 좀 정리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대회에서 단단한 수비진이 구축된 거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워커, 스톤스, 맥과이어, 루크쇼. 네. 4명의 맨시티 2명, 맨유 2명이 만들어낸 백포에서의 합작품은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네, 뭐 백스리로 변환했다 하더라도 그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트리피어까지 포함된. 그렇죠. 그때도 이제 이 4명은 쭉 어쨌든 라인을 그렇죠. 같이 이어가는 느낌이었고 주벨리그 3차전부터 쭉 호흡을 맞췄던 이 수비 조합은 이번 유로에서 고작 2실점만 허용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첫 번째 실점이 무려 4강 덴마크전에서 담스고리의 그 프리킥으로 나왔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보누치의 이번 세트피스에서 나왔던 한 방이었는데. 그리고 이번 대회 2개 실점 중에 필드골은 단 1실점에 불과하다. 그렇죠. 보누치에게 딱 허용했던 그렇죠. 그 하나의 실점. 그래서 이 실점 자체만으로도 기록은 워낙 훌륭했었고 나이스와 필립스의 중앙 미드필드 조합도 사우스게이트는 계속 고집을 했죠. 이게 철저하게 밸런스 위주로 이 감독이 운영하는구나 라는 걸 말해주는 단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라이스랑 필립스는 공격적인 전진과 압박을 시도하기보다는 백포 바로 앞에 머물러서 둘이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것에 최대한 초점을 뒀습니다. 물론 뭐 중요한 순간에 캘빈 필립스 정도가 좀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전통적인 투 볼란테 수비형 미드필더 2명 그렇죠. 이렇게 그냥 박아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둘은 뒤에 머물다 보니까 빌드업을 할 때도 위쪽의 선수들하고는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단순한 간단한 패스를 뿌리는 것에만 그쳤습니다. 횡패스라든지 아니면 뭐 당장 다가오는 선수에게 짧은 패스를 건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미드필드에게 빌드업의 부담을 크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미드필드를 활용했다는 점, 이 부분도 밸런스 운영에 도움이 좀 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센터 포워드 K는 토트넘에서처럼 내려와서 10번 이 공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많았고, 왼쪽 윙 포워드 스털링은 케인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쪽 공간으로 뛰어들면서 최대한 마무리를 노리는 형태의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스털링과 케인이 사실상 뭐 투톱처럼도 볼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맞아요. 나머지 오른쪽 윙포워드의 한 자리는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선수를 사우스게이트는 우선 선호를 했습니다. 밸런스는 수비 가담을 많이 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데 사카는 윙백까지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카가 선택을 받게 됐었죠. 아니면 뭐 마운트가 나오는 경우에도 마운트도 역시 중원 싸움이나 이런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의 엔트리만 보더라도 이 감독이 미드필드의 배치, 백포를 확실하게 완성해서 쭉 밀고 들어가는 배치,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사카 선발의 배치까지
군데군데 이 감독이 첫 번째로 신경 쓰는 게 밸런스구나. 그렇지. 보수적으로. 네, 이렇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이끄는구나라고 영감을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할 부분이라면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결승 갔잖아 일단. 그렇죠. 컨셉을 가지고 그 컨셉에 맞게 자기가 결과를 낼 수 있는 선택을 이렇게 짝짝 해놓은 거니까. 그치. 근데 결국 보기에 따라서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라이스와 필립스의 중원 조합은 경기에서 중원이 너무 수비적 역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 중원 전체가 영향력이 철저하게 제한이 된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압박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상대 중원과의 직접적인 맞대결을 잉글랜드는 오히려 피하는 느낌이었고 맞아. 중원 자체를 상대한테 내주는 일이 많았었죠. 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상대에 따라서는 잉글랜드 선수단의 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또 경기 내용과 어떤 흐름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바꾼다거나 네. 플랜 A는 누구든지 이렇게 짤 수 있겠지만 다른 변화무쌍함은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 기조 자체를 거의 안 바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전은 너무 긴 시간 동안 좀 밀린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건 좀 불안함이 있었고 중원을 거친 빌드업이 나오기에도 두 선수 성향이 너무 수비적이다 보니까 맞아. 미드필드를 거친 빌드업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중앙에서의 연계는 철저하게 케인을 의존하는 이 형태의 연계가 많았었습니다. 다행히 케인이 대회 초반보다 중반 이후부터 확 그 이전에 토트넘 때 폼이 살아나면서 경기에 관여를 많이 해서 그렇지 그거 아니었으면 더 답답한 경기를 봤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중원을 활용한 경기가 잉글랜드는 크게 없었고 이번 대회 잉글랜드가 경기를 진짜 강팀답게 주도했다는 느낌을 좀 경기가 거의 없었지.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낸 부분에서 이러해서 이런 선택을 했구나. 하지만 그에 따라서 경기에서의 지배력을 너무 갖지 못했다는 점은 보기에 따라서는 아쉬운 점으로 지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폼이 좋은 그릴리시와 산초가 이렇게 아껴졌다는 거.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죠. 자원의 어떤 여유로움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뭐 개인적으로 중도의 결국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포든의 활용도도 좀 너무 아쉬웠고. 그렇죠, 사실. 네, 그릴리시랑 산초랑 나는 같은 선상에 놓고 봐도 된다고 봐요. 그릴리시 5경기 2도움, 산초 3경기입니다. 근데 그릴리시는 총 출전 시간이 173분이고요. 선발 경기는 비중이 아무래도 부족한 한 경기였어. 조벨리그스 그것도 3차전 체코전 한 경기였어요. 맞아요. 그 산초는 총 출전 시간이 96분이고요. 선발 경기가 8강 우크라이나전 한 경기였죠. 근데 저는 뭐 이 공격진을 마운트는 그냥 중원의 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3톱이라고 봤을 때 케인은 당연히 선발 그리고 스털링도 이번 대회 폼을 보면 좋았어요. 무조건 선발이긴 해요. 왜냐면 케인이 비워두고 스털링이 뛰어들어가면서 둘 다 폼이 굉장히 그렇지. 토너먼트 들어서는 특히도 좋았기 때문에 물론 스털링이 그 다이빙 이슈는 별개로 가겠습니다. 일단 골을 넣고 조벨리그 유일한 득점자기도 맞아요. 했었었죠. 근데 오른쪽 윙 자리에 결국 그릴리시나 산초 중에 한 명을 쓰면서 그치. 공격적으로 좀 창의적이게 나가야 되는 패턴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상황에 따라서는 스털링이 좌우가 다 되기 때문에 스털링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엄연하면 되죠. 그릴리시를 교체 투입하고 왼쪽에 썼던 것처럼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계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맡겨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릴리시가 교체돼서 들어오면 스털링이 오른쪽으로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교체 포인트가 너무 늦어요. 너무 늦죠. 너무 늦어. 선발이 아예 쓰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좀 문제였는데 결국 이제 오른쪽 윙 자리의 밸런스를 너무 우선시하다 보니까 경기마다 들쭉날쭉한 폼을 보였던 사카를 너무 믿고 쓴 느낌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카 때문에 뭐 중요한 경기에서 또 뭔가 이 포인트를 만들어낸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번 결승전에도 그랬고 사카가 부진했던 경기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수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 선수의 플레이 타임을 조금 더 조절해주고 그렇죠. 더 확실한 카드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만 더 확실한 어떤 스탯을 쌓아놨던 제이든 산초라거나 그릴리시를 더 이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공격적으로 뭔가 잉글랜드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그때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번 사우스게이트 경기 운영 중에도 팬들이 종종 아쉽다라고 평가를 했던 이유는 이 부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를 냈으니까 뭐라 할 입장은 못 됩니다. 근데 결승전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지. 결국 이 부분에서는 약간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백스리를 준 거는 어떤 선택인지는 알 거는 같은데 나는 이번에도 너무 교체가 느렸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거 후토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초반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잉글랜드가 경기를 잘했고 이탈리아가 생각보다 허둥댔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1대0으로 잡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안정적으로 그냥 뒤로 내려가자라고 생각하는 팀치고 그거를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야 상대는 어디 뭐 동네 팀이냐? 그렇죠. 상대도 어쨌든 적응하고 그래. 올라가면 결승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아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려앉아서 맞으면 이거 답 없어요. 그 사우스게이트가 저는 이게 결국 아쉬웠어요. 오히려 이탈리아는 압박하는 팀한테 고전했습니다. 그래. 오스트리아가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잖아요. 달려들면 중원에서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네. 걸 눈에 우리가 직접 봤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잉글랜드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압박을 강하게 걸어서 계속 그 흐름을 좀 밀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수비적으로 내려선 느낌이 없지 않았죠. 그렇지. 저는 이 전술적인 선택도 이탈리아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랬으면 안 됐다. 그래서 좀 뭔가 아쉬움이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결국 15분 전후로 일방적으로 밀렸죠. 네. 압박의 부재 그리고 공격할 때 미드필드를 거치지 않으니까 이탈리아가 너무 쉽게 팀이 전진이 됐고 올라온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두들기다가 후토크 때도 종윤 형이 얘기하신 방자동이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는 베라르디를 넣으면서 이 쓰리톱, 네. 그러니까 제로톱으로 전환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변주를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막다 끝낼 수 있겠지라는 어떤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수동적이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체 타이밍입니다. 그래. 정규 시간 교체는 딱 2번 선언했어요. 3번 선언할 수 있는데 2번 선언했는데 70분 트리피어 대신에 사카 투입 그리고 이걸 백포로 바꾼 거였죠. 그리고 74분에 라이스 대신 핸더슨의 투입. 이것도 아마 핸더슨이 좀 더 그 전진과 뒤를 받치는 좀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4-3-3으로의 전술 변화를 염두에 두기 위해 그렇지. 핸더슨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뭐 의도는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사카 핸더슨이 둘 다 안 좋았습니다. 네. 핸더슨도 많은 미스가 있었고 사카도 많이 안 좋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장 교체 99분에 마운트 대신에 그릴리시를 넣어서 너무 늦어. 너무 늦죠. 너무 늦어. 그리고 이 마지막 교체 선언을 120분에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교체인데 핸더슨을 다시 바꿨어요. 그렇죠. 라시포드가 들어갔고 워커를 산초로 바꿨습니다. 이건 승부차기용 교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런데 빠져나간 선수들이 이게 핸도가 승부차기 뭐 그러니까 PK를 뭐 잘 차는 선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나이 어린 선수보다는 그래도 경험치 있는 선수를 키커의 라인업에 두는 게 맞다고 보이고 워커 뺀 것도 좀 이해가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 교체에 대해서 일단 타이밍이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 그래. 승부차기를 염두에 둔 것도 좋은데 이 선수들 사실상 첫 터치를 승부차기에서 가져간 거기 때문에 킥에 0점이 안 잡히고 그럼 몸도 안 풀려 있는 상태란 네, 말이야. 그 단계에서 바로 승부차기 맡기는 건 조금 불안하지 않았느냐. 그래. 뭐 이거는 근데 뭐 그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탈리아가 좀 늦게 볼을 보낸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래 이거 늦은 타이밍은 어쩔 수 없다 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승부차기를 위해서 길을 막게 된 선수들이 결국 성공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승부차기 순번이 3, 4, 5번이 네. 라시포드, 산초, 그 다음에 부카요 사카였습니다. 그렇죠. 97년생, 00년생, 01년생 특히 앞선 2명 라시포드와 제이든 산초는 터치를 거의 가져가지 못했었고 네. 사카는 교체 투입된 다음에 흐름이 안 좋은 선수였고 근데 빠진 선수 워커 이 선수 어쨌든 경험 많은 선수 핸도 주장이고 차든 잘 차든 못 차든 간에 난 10명 안에 서든데스까지 들어갈 걸 포함을 한다면 핸더슨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고 나는 5번 안에 룩쇼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5번 키커 순번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아니 걔를 거기다 두면 어떡해. 200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면 나 같으면 오히려 더 아꼈을 것 네. 같아. 그리고 이 선수 멘탈 나갑니다. 아스날에서 페널티킥 전담 키커인 것도 아니고 찬 적이 있었나? 나는 기억이 안 나. 저도 사실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예, 생애 프로 첫 PK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이 어린 선수한테 이 너무 가혹해요. 가혹하죠. 5번째 키커를 그것도 웸블리에서 맡긴다는 게 계속 얘기합니다. 프로 선수에게 나이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승전 승부차기 무대의 어떤 그 프레스는 이들이 감당하기에 특히나 부카요 사카 감당하기 너무 셌고 그쵸. 제이든 산초 래시포드를 탓하기도 어려워 나는 이 두 선수도 오히려 나는 좀 안쓰럽다. 네. 이런 어떤 그 부담을 본인들이 다 안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 선택은 아주 비판받아야 되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조별리그란다. 승부차기 키커 순번에서 중요할 때 어린 선수들만 나왔을 때 실패했을 때는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 아니야. 우리의 그 안 좋은 기억이지만 2011년 아시안컵 때 한일전 그때 승부차기 때 우리가 어린 선수들 위주로 키커가 순번 짜여졌을 때 베테랑 선수들이 뭐 박지성, 이용표 이러한 자원들이 차지 않으면서 아쉽다는 평가가 그때도 결국 결과적으로 나왔잖아요. 야 봐라. 만약에 이를테면 뭐 대륙컵이니까 아시안컵이라 칩시다. 근데 벤투 감독이 이렇게 막 첨예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5번 키코로 지금 순간에 이강인을 넣어.
불안해요. 어쩔 수 없이 불안해. 물론 이강인 선수가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이미 20세 이하 월드컵의 어떤 그 경험이 사카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덜한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강인이 이걸 놓쳤어. 그러면 왜 이강인을 넣냐? 경험 있는 선수를 먼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난 한 2, 3, 4번 키커 정도의 이강인이 배치됐다 그러면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봐. 너무 이거는 좀 악수를 둔 거야. 이거. 그렇죠. 사카한테 괜히 멘탈적으로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키커 순번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키커 순번을 정했다고 이제 뭐 그래도 어쨌든 책임지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내년 월드컵까지 없어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이 경기를 치르면서 좀 좋지 않았던 이런 선택들 그리고 좀 너무나 소극적이었던 어떤 모습들은 저는 본인이 원하는 게 밸런스라면 그거를 일부러 포기할 이유는 없으나 이거보다는 조금은 더 이 교체 카드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팀 운영에서 중요한 건 유연성이죠. 모든 감독들한테 왜 유연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유연해지려면 잉글랜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때 새로운 공격 조합과 중원을 거칠 수 있는 전술에 대해서 이 팀 스타일에 대해서 역시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가 없어 뭐가 없어.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선수가 없죠. 황금기인데. 그래 잉글랜드 이렇게 좋은 선수가 많았던 적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우스게이트는 이번에는 뭐 통렬한 어떤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내년 월드컵 준비해야죠. 그리고 승부차기에 실축을 했었던 저는 래시포드, 제이든 산초, 부카요 사카 모두 다 이번 어떤 그 큰 충격은 좀 떨어냈으면 좋겠다. 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니까. 래시포드도 97년생이에요 아직. 그렇죠.